예, 어제 동아일보를 본 분은요, 깜짝 놀랄만한 광고를 봤을 겁니다. 13면에 전면 광고로 대통령님께 진정합니다 해서 누가 억울한 일을 좀 다양했나 했는데,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부터 개혁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그래서 뭐 공권력에 좀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아닌가 이런 정도만 생각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간다는 소문이 맞습니까? 종업원을 두고 하는 사업을 이제 포기해야 하겠습니다. 소규모 숙박시설도 근로감독관의 행포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입니다. 대통령께서 칼찬 일본 순사 같은 공무원은 없게 하겠다고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선언을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쭉 앞에부터 나오는데, 분이 숙박업소를 하는데 근로감독관들이 나와가지고 최저임금 조사를 한다면서 본인과 아녀자를 투가면 구속하겠다고 협박에 협박죄로 고소했더니 독한 근로감독관 C를 다시 보내 협박한 대로 3년치를 탈탈 털더니 임금 미지급 등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수년 전 그만둔 종업원 근로계약서 몇 장을 어디다 둔지 모른다는 오직 한 가지 이유로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종결하지 않고 10번의 출석 요구를 하며 괴롭혔다. 또 이들은 그만둔 종업원들을 노동부 정보망을 뒤져 찾아내 간첩 잡듯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그 직원을 만나 업주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짓을 하는가 하면 14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출석하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4년 전 그만둔 직원의 직장을 직접 찾아가 연차수당 받아준다며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그 직원을 해유하는 야바이 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 무서워 조그마한 가게도 운영할 수 없다. 노동청장도 가세하는 걸 보니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강한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민주화됐다는 대한민국에서 이들이 누굴 믿고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보복 과잉 수사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 중심으로 세상 바뀌는 것은 좋지만 기업인이 있어야 노동자도 있는 건데 정부가 업주를 이리도 괴롭히고 있으니 지금 상황은 마치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중략을 하면 국민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연락이 없어서 대통령 보라고 광고로 진정을 한다. 현실이 이런데도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검찰을 개혁한다고 소리를 높이시는데 어딘가 좀 모순이 있어 보인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나라님들이 권력을 누리고 먹고 살면서 제 식구들만 감사하고 국민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이런 나라 만들자고 촛불 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부터 개혁하라. 안 그러면 이번 총선에 필요한 운동에 적극 나서겠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의 다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적용해야 할 만큼 탄탄하지가 않다. 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뉴스를 보니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다. 잡다한 세금, 불평등, 원전 문제, 검찰 인사 등 할 말은 많지만은 참겠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의 주권이 무시당해서 민주주의 국가라 볼 수도 없고 힘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중략하고 국민신문고 등이 보이기식이 아닌 민원인들이 납득할 만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정기관 시스템을 점검하여 국민들이 일부 칼찬 순사 같은 공무원들에 대한 공포 없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참을 바랍니다 하면서 이런 일을 당한 사람 연락 바란다고 자기 전화번호까지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광고를 보면서 사람 누구냐 참 대차다.
이렇게 하면 또 와서 괴롭힐 건데 누가 저랬을까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광고 낸 사람이라고 명함을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속초 이스턴 관광 호텔이라는 걸 하는 배삼준 회장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이름을 많이 들었다 했는데 명함 뒤에 보니까 가우디, 여러분 다 아시죠? 대부분이 가우디 모피 거기입니다. 그래서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있는 이 청초 가까이 있는 이스턴 관광 호텔에 대해 아마 이 노동부에서 굉장히 좀 괴롭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자기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해서 제가 아주 짧게 하면 몰라도 길게 하시면 좀 곤란하다 해서 좀 짧게라도 이야기를 할겠냐 이랬더니만 나중에 이 집회 성격을 조금 자기가 나서면 방해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방송 출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한번 저도 검토해 볼 거니까 나중에 연락합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분이 누군가를 좀 찾아보니까 과거에 아주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이분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 친노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 서프라이즈라는 것을 운영한 대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가우디라는 모피 의류 업체와 환경업체인 가우디 환경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는 중견 경영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대표를 맡고 있던 데일리 서프라이즈는 2002년 대선 때 친노 농객들이 활동하던 노풍의 진원지가 되던 서프라이즈를 모체로 하여 친노 성향의 서영석이라는 사람, 한때 친노 지지자들한테는 유명했죠. 그 사람이 창간한 인터넷 신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이가 자기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던 서프라이즈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여 2003년 10월에는 서프라이즈에 축하 기고문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노무현이 이렇게 애정을 보이니까 노무현 시절에는 이 여권 핵심 인사들이 앞다퉈 기고도 하고 이렇게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서프라이즈가 확대된 데일리 서프라이즈를 하다가 그만둔 이유는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비판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찬양만 하는 언론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경영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그때 말을 한 내용이 2006년 노무현이 대통령 그만두기 전에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에 대해 부자에게 돈을 걷어 가난한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사회주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나부터 정권 비판운동에 나서겠다. 현 정부는 재집권 전략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었다. 노무현 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수도를 충청표로 세금 정책으로 서민표를 모으려 했다. 경제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황당한 발상을 했다. 그러면서 97년부터 노무현과 술 먹으며 토론도 자주 했고 금전적 후원도 적지 않게 했다. 2002년 대선 투표 3일 전에는 노무현과 선거 전략에 관한 통화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다 지금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 인터뷰에서 데일리 서프라이즈 친노의 대표가 된 배경에 같은 고향 사람, 이분도 김해 사람이에요. 고향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정직하고 뚝심 있는 정치인 노무현이 좋았다. 2004년 탄핵 때 탄핵 반대 신문 광고를 낸 것이 계기가 되어 2004년 7월에 1억이 넘는 돈을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지원하고 대표가 됐다. 이 정권 탄생에 나도 기여했다고 생각했는데 친노 사이트는 그래서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에서 임금이 없다, 운영 자금이 모자란다 해서 돈을 지원했다. 그러면서 그런 자기가 이 사이트를 그만두고 떠나는 이유가 기업하는 사람으로
정부가 경제 정책을 파탄에 빠뜨리고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노는 장수천이라는 생수 장사해 본 사람 아니냐. 경제 정책을 더 잘할 걸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인은 현금이 남으면 부동산을 사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양도세가 너무 올라 팔 수도 없고 부동산 담보로 대출도 어려워졌다. 중소기업이 투자를 못 받으면 일자리도 없다. 경기 침체, 실업 증가, 서민경제 몰락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빼앗긴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또 2006년 5월 지방선거 참패에 대해 노무현 참패했죠. 그때 호남에 한 군데 이겼을 거예요. 광역에서. 대통령 하야하라는 수준 아니냐.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국민 한거인데 왜 고집을 피우냐. 고집 접어라. 진노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정책 전환을 호소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때 90년대 때는 모피만 팔아가지고 연 한 600억. 온 신문에 펴면 가우디 모피 광고고 또 거기에 신문에 끼워서 넣는 이 광고로 이렇게 유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노 매체 운영을 그만두고 독도 지킴이를 쭉 해왔어요. 독도 알리기 운동연대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한때 대북 사업에 나서 연해주 땅을 임대해 북한에 식량 공급을 하려고도 했습니다. 노무현이 15대 총선에서 종로 출마해가 떨어진 뒤에 97년까지 1년 가까이 SBS 라디오 뉴스 대행진을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그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다음날 작가를 통해 노무현이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가우디 모피가 잘 나갈 텐데 아내와 함께 매장에 한번 가고 싶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권양숙과 같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게 됐대요. 그해 7월 보궐선거에 출마한 노무현이 전화를 해와서 네 형님이 선거 나왔는데 안 도와주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북 사업을 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신경을 안 썼더만은 서운했는지 그 뒤에 연락이 없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8년에 노무현이 해수부 장관이 되고 연락을 했더니 어째 장관실에 놀러 오라고도 한 번 안 하냐 하니 장관실 뭐 볼 게 있냐 이러면서 뭐 소탈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 안 좋아줘서 미안해서 탄핵 때 이제 의견 광고를 내고 또 대선 때 뒤에서 또 좀 도와도 주고 또 뭐 데일리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을 인수도 하고 했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사무실에서 통화를 했어요. 노무현하고 나하고 형님 하면서 지냈는데 선거 자금도 좀 지원해줬고 용돈도 많이 줬다. 그 안희정이 걔네들 다 모였을 때 설렁탕값 내주어 가면서 물장사하고 거지로 살 때 다 도와줬다. 대통령 되고 나서 칼국수 먹으라고 전화 한마디도 없었다. 또 박원순도 등장합니다. 순 XXX인 게 그 아름다운 가게를 자기 회사 창고에서 시작을 했다. 그런데 배신을 때리더라. 돈도 나한테 좀 가져갔다. 뭐 액수도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낙선 운동한다고 2000년도에 가져갔고 그리고 어디다 썼는지 보고도 없었다. 이번 총선에 꼭 이겨야 한다. 어디가 이겨야 한다는 건지는 뻔한 거죠. 그래서 후보 통일하길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을 해왔습니다. 자기도 노력하겠다. 제가 이분 사연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요. 저도 노무현 그 사람은 전에 잘 알던 사이입니다. 같이 술도 몇 번 먹었고 또 오붓하게 대화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일찌감치 반노무현을 선언하고 민주당에서 2002년에 탈당해 나왔어요. 그 이후로 쭉 보수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 이분도 노무현과 한때 어울렸다가 환멸을 느끼고 아마 그 주변에서 어지간히 뜯어먹으려고 했을 거예요. 결국 돈도 많이 들리고 그리고 지금 그 뒤로는 의심하지 않고 사업만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분이 앞에 노무현 정권 때 친사회주의 정책을 해서 기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느냐고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지요. 마찬가지로 이분이 지금 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 사회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금 신문에 용기 있게
이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아마 내는데 몇 천 할 거예요. 몇 천짜리 광고를 이렇게 내면서 거기에 대통령한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간다는 소문이 맞습니까? 이라면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저거 그냥 두지 말고 손 좀 봐라. 이렇게 해서 또 세무쟁이부터 시작해서 뭐 노동청 뭐 지금도 괴롭히고 있습니다만 달라붙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한때 친노의 데일리 서프라이즈라는 매체까지 운영하고 탄핵 때 반대 광고까지 내고 한 사람이 지금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까지 비판을 합니다. 마지막에 노무현에 대해 가졌던 환멸과 똑같은 이야기를 문재인 정권에 대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누가 이렇게 용기 있게 광고를 냈을까 했는데 참 뜻하지 않게 저희 집회에 이분이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을 이름을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만 이렇게 과거에 노무현과 얽혀있고 친노와 얽혀있고 한국의 좌파들과 얽혀 있었는데 그들의 환멸을 느끼고 이렇게 이제 그 뒤에 사업과 사회운동만 해왔는데 최근에 이 자기 호텔을 탈탈 털어가 반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은 저는 이렇게 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누군가가 노동부에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 탈탈 털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이 귀찮아서라도 안 하지요. 그 무슨 최저임금 조사 나왔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현직 직원 그만둔 직원을 집 앞에 잠복까지 해서 사장하고 이 가짜 서류 한 거 아니냐고 하고 계속 오라가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과거 노무현 정권에 대해 공격을 하고 친노들과 전련을 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보복이 개인 어떤 지금 기업가에게 가해지고 있는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정권을 지지하는 오늘 제 말의 요지예요. 기업인들이나 돈 좀 있다는 사람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그 끝은요 어딘가 하면요 그야말로 당신들 인생 쪽박 찰 수 있는 끝으로 갈 수 있어요. 제가 라임하고 알펜루터 이렇게 자산운용 사모펀드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벤처 이 투자펀드가 큰 사고를 일으킬 거다 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제2벤처 붐이 일고 있다. 투자액이 처음으로 4조 넘었다. GDP 대비 세계 4위다. 이렇게 하며 신규 투자액이 역대 최고다. 자, 전문가들이 규모에 맞는 평가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원활한 투자금 회수가 관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회수가 안 돼서 사모펀드 사태가 곳곳에서 자산운용사에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자산운용사의 이 벤처펀드 투자 지금 올 4월 총선에도 이것이 마치 업적이냐 합니다. 근데 이 펀드 투자들이 어떤 사고를 일으켰는지 문재인 정권이 핵심 실세들이 펀드와 코스닥 상장사들과 관계에 있어서 주가 조작과 펀드 사기에 연루돼 있다. 소문이 한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배삼준 회장의 지난 이 지금 행적 그리고 그가 지금 이 문재인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비판한 부분을 제대로 안다면 지금 이 정권의 펀드나 벤처에 관련되고 주식 사기 등과 연루된 사람들 또 그런 걸 받았던 회사들 나중에 쪽박 차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배가 조금 있으면 침몰할 거니까 자, 이제 지들이 탈출할 때입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는요 정상적인 사업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반기업적 사회주의로 가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런 벤처 투자니 신라제닌이 우리들 병원인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뭘 노리겠습니까? 전부 다 돈 좀 챙기자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배삼준 회장이 그걸 낱낱이 지금 입증하고 있어요.